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이른 더위에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원에서는 이틀 새 70명이 넘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8살 재현이는 심한 복통과 오한 증상으로 입원해 사흘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여했다가 주최 측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은 뒤 탈이 난 겁니다. 김밥을 먹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는 재현이와 같은 증세를 보인 환자만 40여 명에 이르는데 모두 같은 식당의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원의료원과 남원병원 등 지역에서만 70여 명의 환자가 식중독 의심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분식업소에 식재료를 수거하는 등 특별 위생점검에 나섰으며 환자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식중독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온이 오르는 5월부터 여름철까지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 음식을 드시거나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을 드실 적에는 미리 냄새를 맡아보시고 조금 먼저 먹어서 맛을 보아서 상했는지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은 당분간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돼 음식물 관리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다시피 할 만큼 나쁜 대기질은 불편함을 넘어 공포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우리 지역에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린 뒤 잠시 가라앉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심때 보면 책상이 뿌옇고 손으로 하면 거칠거칠할 뿐만 아니라 화분을 이렇게 공기져서 내놓잖아요. 나무도 죽어요, 지금. 미세먼지는 언제부터인가 일상이 돼버렸고 불편함은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거 없는 불안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몸에 안 좋다 그러는데 어디가 왜 아픈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막연히 마스크만 끼라 그러니까 불안해요.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증명하려는 연구가 정읍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밀폐된 공간에 있는 실험용 쥐에 3달간 주입시키는 실험입니다.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일 미세먼지 농도와 노출 시간을 조절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각기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쥐를 대상으로 증상의 변화 과정을 살핀다는 점 또한 주목할 점입니다. 민감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유해성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환자들을 모델링한 질환 동물들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규명하고 예방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 전담부서를 청와대에 설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8수석 비서관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직제 개편안을 밝혔는데 전라북도가 기대했던 새만금 관련 기구는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책실장 산하 균형발전 비서관이 새만금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지역의 국책 사업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전북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이끌 공공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3의 금융도시, 농생명밸리 등은 전북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 지역 출신 기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7대 공약 가운데 2개는 전북 혁신도시와 연관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투자회사를 모아 제3의 금융도시를 만들고 농진청을 주축으로 농생명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산업,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 당선으로 공약의 현실화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제 관심은 기관장 인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국민연금은 500조 원의 연기금을 바탕으로 전북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영표 이사장 시절 기금본부 공사화 추진 논란으로 이전에 큰 혼란을 겪은 만큼 신임 이사장은 적극적인 공약 이행 의지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타운 조성이라든가 저희 지역 개발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좀 더 애정을 갖고 접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수장으로 내려오시고, 민주당 도당 역시 국민연금뿐 아니라 농촌진흥청,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주요 기관에 전북 출신이 중용돼 지역 발전을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공약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소통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권 교체로 전북이 도약의 기회를 맞은 만큼 이를 견인할 혁신도시 기관장 인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총선 이후 1년 만에 민주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도내 현역 의원이라야 2명뿐이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할지 걱정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호남 내에서도 소외돼온 전북을 독자 권역화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 이에 화답하듯 도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인사와 정책, 예산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전북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사는 전북과 균형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유리함을 현실화시킬 전북의 정치력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119석 가운데 전북 의원은 이춘석과 안호영 의원 단 2명뿐. 물론 당내에서 활약하는 원외 인사들이 여럿이지만 현역처럼 정치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7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여전히 대립각을 유지한 야당으로 활약을 기대하기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비서실장 모두 전남 출신이 임명되면서 전북은 또다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민주당 문재인 이 정부의 10년에 걸친 보수 정권의 지속적인 인사 소외로 중앙부처의 전북 인재는 씨가 마르다시피 했고 전북 정치권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 집권당인 민주당 도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더 나은 전북을 위한 인재 양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협상 대상자인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에 다음 주까지 보완계획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이달 말에 최종 결정이 유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홍하 전 이사장의 횡령금액 330억 원의 보전 방안과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오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남대 측은 인수자 선호도 등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요구함에 따라 조만간 최종 인수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전북 도민들이 최고 지지율을 보여준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이 전북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방송될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문 대통령 당선에 보여준 도민들의 표심을 분석하고 9년 만에 등장한 진보 정부의 의미 그리고 전북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을지에 대해 예측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생활 속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말까지 신고된 6천여 건의 생활 위험 신고를 분석한 결과 다수 신고 부문에서 94건을 신고한 남원의 이거구 씨 등 27명과 위험 요소 개선 부문에서 무주 조현진 씨 등 3명을 선정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생활 속 위험 요소는 안전신문고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후배 회사 특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6여억 원 상당의 가축 보조 자료를 후배 회사에서 부당하게 구매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김제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지만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단체 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국 버스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버스커즈 인 군산이 오늘과 내일 계복동 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동학농민군 아내의 애절한 삶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국악극이 오늘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공연됩니다. 국민민속국악원은 오늘 예음헌에서 아쟁 연주자 박지용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과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소꿉놀이가 오늘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커플들을 위한 완주 프로포즈 축제가 오늘 전북 도립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9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통 연희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군산 유일의 상설 시민장터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개항장터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남원 강소농이 오늘부터 10월까지 요천 둔치에서 직거래장터 쑥쑥 농부들의 플리마켓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교육문화회관에서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과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5도 등 23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